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난 30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 제청안을 드디어 재가를 했습니다. 네. 재가를 해서 오늘 또 한상혁 위원장이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또 플러스 집행정지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면직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하거나 혹은 뭐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로 제한돼야 되는데 네. 이게 면직을 한 거는 네.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방송통신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법률 제6조 5항에 나와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발의 대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를 거쳐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이 면직을 그냥 했다는 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검사 생활만 오래 해서 형사법 외에는 다른 법은 너무 무지한 것 같은데 그럼 참모진이라도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 그 공중파 한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발설도 한 번 했는데 10월 며칠 뭐 이제 설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며칠까지 17일? 아니 유신 선포한 날 10월 17일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까 예.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얘기하라고. 아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 근데 이상한 거 인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10월 17일 유신 선포한 날은 맞는데 그날에 방송 패널을 다 가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상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김성애 대한민국에서? 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10월까지 방송 패널 다 갈아치우라라는 오다가 내려왔다라는 헛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헛소문인가요? 예, 네. 저는 헛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너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8월이면 나가는데 네. 6월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노력한다? 네. 그리고 지금 움직임 자체는 KBS, MBC 사장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게 얘기하면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님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정말 진심인데요. 네. 장성철 소장이 자기 몫으로 2병을 챙겨가더군요. 아 그래서 좀 저도 아니 물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대통령님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정말 진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스포츠를 많이 받는 방법은 네. 우리들만이 오로지 진리를 체득하고 알고 있고 기득권인 공중파들은 사실을 말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 좌파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들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바보 상자다. 네. 근데 세상에 유일한 진리는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보수 유튜버들이 말하니까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슈퍼챗 쏘고 막 구독하고 이제 돈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구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통령실이거나 대통령에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중파가 좌파의 장악당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포털과 공중파의 잘못 때문이라는 신앙체계 안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해서 역사, 그렇죠. 식민사관 논란 뭐 약간 이런 것도 다 그런 그렇기 테두리 안에 때문에 공중파의 수장을 갈아치우면 공중파가 지금 보수 유튜버들처럼 대우각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대통령은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공중파도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편집 못 하거든요. 진솔한 말씀을 하셔서 전달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공중파를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은 보수 유튜버들이 슈퍼챗 받으려는 전략인 건데 네. 여기에 대통령실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군요. 이게 보수 휘둘리고 유튜버들이 있다. 공중파의 진행자나 패널로 나오는 거예요? 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더 라이브에 그냥 이번에 이제 이봉규 씨가 딱 진행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가겠죠. 안 그러겠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네. 여러 가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통위를 이끌어왔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특히 2020년 3월 31일 날 그 권경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왜 웃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댓글이 너무 웃겨서 아, 잠깐 웃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긴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우스워서. 저거 잠깐 잡쳐먹는 분 윤석열의 시선 집중 이봉규의 뉴스공장 진성호의 뉴스하이킥 예, 빵 터졌습니다. 진짜 웃기긴 웃긴다. 예. 웃기죠? 예. 이제 그때 권경희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은 나쁜 X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이 한쪽 진영의 편을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면 방통위원장, 뭐 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은 자진해서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굳이 또 임기제 공무원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네. 저렇게 길을 쓰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근데 그래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저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쫓아내려고 그래? 라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결국엔 한상혁은 범법자야. 아, 그 딱지를 붙이려고 딱지 한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범법자가 한 지난 뭐 3년인가? 방통위원장? 2번 임기 연임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다 위법한 거야. 잘못된 거야. 네.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개인적인 사감과 또한 진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은 네. 분명히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뭐 MBC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 면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방송 장악의 수순이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는데 또 하필이면 최근에 또 장제원 그 윤핵관 중에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네, 뭘요? 뭐 10월 17일 이후로 방송에서 다 잘리겠구나. 아, 향들의 공덕부차 매일매일 해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방통위원장이랑 그다음에 뭐였죠? 무슨 위원장이랑 과방위원장이랑 행안위원장이랑 가방위원장을 원래 여야가 교체하기로 미리 정해진 거긴 하나 하필이면 또 시점이 되게 오묘하게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 이동관 대통령실 유력하다라고 그러죠.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이 또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을 했었다라고 막 그런 오명을 듣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아들의 뭐 무슨 문제도 있고 학폭 논란. 네, 학폭 논란, 그 은폐 논란 막 이런 것까지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청문회 주체가 또 여기잖아요. 과방이잖아요. 맞아요.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제원 위원장이 청문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뭔가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세간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MBC랑 KBS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겠죠. 전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역사가 가는 과정에서 후퇴하는 순간인 것이고요. 그 고통을 감내해서 다시 이겨내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저들은 그냥 준비된 수순대로 치고 나가고 다 도륙을 낼 겁니다. 거기엔 뭐 다른 수가 안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막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막 파업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겪어야 하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 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법적, 제도적으로 그러한 수순을 밟아 나갈 테니까. 근데 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겠어요? 왜 패널들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진행자를 왜 교체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방송 환경에 유리한 것을 조성을 해서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방송부터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가진 쪽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떻게 그걸 말리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성애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추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근데 아들 학폭 사실 학폭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인데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나와봐야 알죠, 건. 예, 뭐 나오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네. 청문회를 통과하냐 안 하냐, 뭐 논란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인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사례가 없는 것도 그렇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분명히 이미 앞으로 방송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네.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거의 도구로
이동관 전 수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관측인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뭐 KBS, MBC 장악하려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사장시키고 있던 사람들 막 쫓아가지고 쫓아내고 네. 이런 거 잘못했다고 비판했거든요. 네. 같은 일이 정권이 바뀌었고 저 보수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판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MBC 같은 경우는 멀쩡한 정치부 취재기자들을 박물관이나 소품실에 관리 책임자로 보내고 그 자리를 이제 소위 말하는 시용 기자들을 뽑았던 거잖아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회사를 작살낸 일인 거고요. 그 비품실, 소품실, 도서관 이런 데 쫓겨나 있던 사람들을 현업으로 복귀시킨 문재인 정부에서의 MBC 경영진의 판단은 저는 아주 정상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복의 악순환이잖아요. 아니, 소품실에서 일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박근혜 정권 때 헤게모니를 잡았던 MBC의 주요한 사람들을 다 똑같이 소품실로 보내고 아이스링크 관리하라고 그러고 뭐 새벽에 편집부로 보내버리고 그냥 이런 식의 보복의 악순환은 옳지 네. 않고 지금 MBC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당했던 사람들은 자, 이제 바뀌기만 해봐라. 우리 가만 안 둔다. 네. 계속 역사가 아니요, 제 얘기는 반복되고. 최소한의 직무의 카테고리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랬다니까요. 박성재 사장 하에서 또 현 사장 하에서도 전임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 네. 다 그렇게 똑같이 보복했어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어쨌든 네. 어느 반복 쪽이든 안 간에 그러니까. 그랬으면 MBC 좋겠고요. 완전히 정말 이게 조직 구성원들 간에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조직이 망가졌다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것들을 옳지 계속 않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게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수위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장악한 것은 선이고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네. 비판을 하려면 동등한 선상에서 같이 비판을 해야 되고 언론 장악은 진영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일들이다. 근데 저는 동의가 어려운데 저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은 박근혜, 이명박이 망쳐놓은 언론의 정상화 단계였던 것이고 그 기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갔으면 좋았는데 다시 학살로 돌아가는 국면으로 좀 보여져서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참 시간이 길 텐데 어쨌든 정상화라는 명분을 갖고 상대방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평생에 소품실로 보낸 거는 김재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건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그랬으니까 또 박성재 사장이 와서 그럼 너희들도 소품실로 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좀 너그럽게 품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처음에 80%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좀 악습을 끊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넓은 마음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특히 노조를 상대로 한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